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모의고사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학개론 1회, 바로 민간경비 1회, 그 다음에 2회, 2회, 3회, 3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짝지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이게 오답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기본적인 경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한 번쯤은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게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를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처음부터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정도는 봐두시면 어떨까,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일반적인 원리, 법학개론은 그 어떤 문제의 순서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그 흐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앞쪽의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 법원, 그 다음에 규범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법과 도덕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추정, 간주, 이런 단어들은 어디선가 보신 것 같죠? 자, 그리고 헌법에 관련된 얘기. 자, 그리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관습법이 먼저 적용이 되죠. 민법은 사실 상사에 관해서는 가장 나중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상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실종 선고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는데, 자, 부재자의 생사가 3년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연수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의 종류, 그 다음에 상해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민법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는 소멸 사유, 용익 물권 여부, 전형 계약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민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형의 감경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이사가 감사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만 살짝 바꿔놓은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또는 기출문제에서 다루지는 않는데 출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것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학개론 하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비론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경비하고 차이점이 앞쪽에 나오고요. 민간경비 마찬가지, 가장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과목일 거라고 봐요. 자, 발전 과정. 자, 그 다음에 외국의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외국의 얘기들. 그 다음에 자, 협력 범죄 예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먼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방어 공간 이론에서, 자,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안한 4가지 방어적 공간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인공적 감시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셉테드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경비의 어떤 종류, 유형.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화재 발생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비 요령, 그리고 경비 조명 장치인데요. 자, 가로등은 밝은 조명이 요구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곳에 가로등이 다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곳에 가장 일반적인 밝기로 쓰이는 게 가로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잠금 장치, 경비 위해 요소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컴퓨터 범죄에 관련된 것들은 마지막 부분에 몰아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간경비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하고 기출문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면은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으실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2회차, 자, 법학개론 2회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똑같아요. 공법과 사법의 분류, 일반법과 특별법의 이야기, 그 다음에 법의 해석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앞쪽에서 쭉 나오는 얘기들. 자, 취소, 무효,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항소가 뭔지, 담보물건이 아닌 것이 뭔지, 이제 분류에 관련된 문제들.
자, 그다음에 민법상 친족에 관련된 설명인데, 자, 입양으로 인한 친족 관계는 자,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얘기죠. 요런 문제가 좀 그 독특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미친족 같은 경우는 그 민법에서 가족법, 예전 말로 가족법 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좀 독특하게 모의고사 문제에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뭐 조건과 기한, 자, 뭐 직권주의, 그 다음에 자, 범죄인의 국적과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 이게 보호주의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헌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상법 뭐 비슷한 얘기들. 자, 준법률적 행정행위 같은 이런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이 조금 독특한 문제에 속해요. 자, 쟁의행위의 참가자들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업무 수행을 하지 말라고 평화적으로 설득하거나 권고하는 행위는 피켓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마지막에 있었고요. 자, 민간경비로 계속 2회차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의 개념, 특징, 공경비의 얘기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요. 수익자 부담 이론, 경제 환원론 이런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자, 영국에서 자, 민간 경비를 국가적 치안 개념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은 레지스 헨리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만 그냥 눈여겨보면은 뭐, 아, 이거는 이거구나 바로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14번이 또 모의고사에서는 독특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의 역사적인 배경을 묻고 있는데, 자, 사실 이거는 이제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군사 기능과 경찰 기능이 분명하게 분리되었다. 이게 틀린 말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제 포도청을 중심으로 자, 도시, 시내, 그러니까 옛날 말로 그냥 그 성 안에 있는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 이때는 뭐 군사 기능, 경찰 기능, 소방 기능이 이게 그 어렴풋이 이게 분리되어 있었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여지가 이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4번으로 되어 있고요. 좀 독특한 문제예요. 외곽 경비, 자 경비 위해 분석, 자 경비 계획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자 그리고 경비 계획의 수립 저 수립 과정은 자 이거는 이제 한 번 정도만 그냥 딱 흐름을 익히고 계시면 다 맞출 수가 있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준에 따른 경비, 자, 그 다음에 자물쇠, 조명 등 이거 다 모두 기출문제에서 보셨던 얘기고 스미싱, 트로이 목마, 자, 이런 거 다 기출문제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얘기들이죠. 자, 그리고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회차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행정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기출문제에서는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행정행위의 존속력 또는 확정력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자, 직권으로 자, 철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틀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가쟁력이 뭔지 불가변력이 뭔지 이 개념을 조금은 그래도 구분할 줄 알아야 좀 푸실 수가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행정에서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사법행위에 대해서는 인가할 수 있죠. 인가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회차 모의고사, 자, 법학개론 3회 모의고사에서는 행정법에 대한 내용이 일부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이제 저 긴급피난, 헌법에 대한 이야기. 자, 여기는 헌법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비중이 있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학 실제로 법학에서 이제 보통 대학교로 따지면 저학년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게 켈젠의 법단 개설인데 여기에서의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자, 법의 창설행위는 자, 실력행위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 얘기죠. 통치 계급의 자, 실력행위는 이거는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켈젠의 법단 개설 같은 경우는 이게 법학 또는 법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독특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신고와 실종,
자, 그다음에 권리 능력. 자, 법적 안정성. 자, 그리고 33번도 독특한 문제예요. 자, 라드브루라고 하는 우리 그 법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형법에 대해서 아주 그 중세 시대 때 서양의 중세 역사를 또 널리 알려졌던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제시한 법의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해서 자, 바로 투명성이죠. 나머지 정의,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은 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좀 독특한 문제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민간경비는 제3회 모의고사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에 관련된 문제가 기출문제는 뒤에 있는데 일부러 앞쪽에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절도의 수단, 참 이것도 독특한 문제입니다. 자, 볼록거울보다는 평면겨울이 좀 더 감시에 효과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절도의 수단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출제하는 것들은 요거는 아주 독특한 문제에 속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통솔 범위에 대한 얘기. 자, 그다음에 이 문제요. 자, 민간 경비원의 일반적인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군인은 자, 그 민간인하고는 구별되는 신분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비슷비슷해요. 경비의 업무, 법적 지위, 경비 조명, 그 다음에 이론적인 배경, 한 문제씩은 꼭 출제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기계경비의 얘기, 잠금장치, 자, 조명 등. 자, 그리고 이제 수준경비는 이건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생략합니다. 자,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외국 경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방범진단, 방범, 이런 것들도 문제가 한 문제씩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자, 일부러 지금 민간경비론 요 회차는 그 기출문제 앞부분은 여기서는 뒤에 내고 기출문제 뒷부분은 여기서는 일부러 앞으로 냈어요. 순서를 한번 바꿔가지고 좀 더 그 집중력이라고 하죠. 아, 이건 뭐 뻔하게 앞에 나오는 거, 뻔하게 뒤에 나오는 것, 그런 것을 좀 한 번쯤 그 바꿔보려고 문제 순서를 좀 배열을 다르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 모의고사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